딸, 엄마 상견례 갈 때 입을 옷으로 뭐가 괜찮을까? 이번 주 주말에 엄마랑 같이 백화점 쇼핑 갈까? 무슨 헛돈을 쓰려고 해. 내가 트위드 자켓 하나 받은 거 있어. 그거 사줄게. 그러면 딸이 헛돈을 쓰는 게 되잖아. 헤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 옷 사주겠다는데. 엄마가 우리 딸 시집 가는데 많이 못 보태줬잖아. 마음 같아선 많이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알아. 그 나쁜 아줌마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 이렇게 주춤하지는 않았다는 거. 근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 집 사려고 빚 내고 그래서 어차피 전 국민이 다 빚쟁이야. 괜찮아. 엄마가 많이 미안하니까 그렇지. 10년 전만 됐어도 신혼집에 혼수에 결혼식에 그거 다 엄마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괜찮아. 남자친구도 나 예뻐서 다 자기 돈으로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 나는 몸만 오라고 그러던데? 시댁한테는 참 감사드릴 일이지만은 처음부터 양가가 너무 이렇게 들인 돈이 차이가 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딸이 눈치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엄마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네. 엄마, 내가 어디 가서 눈치 보고 위축되고 그러는 거 봤어? 나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사서 걱정 좀 그만하셔. 응? 엄마, 아이보리색 좋아하지? 옷 그걸로 산다? 고마워 우리 딸. 주말에 집 잠깐 들러서 밥 먹고 가. 좋아. 나 엄마가 해주는 갈치조림 먹을래. 상견례 장소 누가 잡았어? 아들 너야? 나 아니야. 지마가 잡았어. 보리굴비 잘하는 집이 있어서요. 제 친구도 거기서 상견례 했었는데 맛이 괜찮았대요. 어머님 보리굴비 별로 안 좋아하시면 갈비찜도 맛있대요. 에휴, 상견례 자리에서 굴비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발라먹고 앉았니? 내가 암만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수준 차이가 나서 못 봐주겠다 너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저기 종업원 분들이 굴비 다 발라주신대요. 어머님은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치마 입으려고 준비해뒀는데 좌식인 한정식집을 고르면 어떡하니? 엄마, 거기 의자 있는 방도 있어. 좌식인 데는 다리 내려놓는 곳 다 파여 있어서 그냥 입식이나 다름없어. 너는 대체 누구 편이냐?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님, 혹시 메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다른 데로 옮길까요? 파스타 잘하는 데 있는데 운치 있고 괜찮아요. 에휴, 당장 며칠 뒤인데 어느 세월에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고 그러니? 알아서 애초에 딱 센스 있게 해놓으면 좀 좋니? 에휴, 널 며느리로 받을 생각을 하니까 속이 답답하다 야. 엄마, 그래도 우리 치마 예쁘잖아. 여자는 예쁘게 태어난 게 고시 패스한 것보다 더 좋은 거랬어. 에휴, 저 덜 떨어진 놈. 며느리도 저렇게 덜 떨어진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내가 체명에 못 살지. 예약한 집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상견례하기 좋은 식당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 그리로 많이 간대요. 메뉴도 많고 다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 푸세요.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 데를 왜 가냔 말이야. 아휴, 이런 식으로 또 나 까탈스러운 사람 만들면 좋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지마야, 그럼 다른 집 다시 알아볼래? 많이 찾아봤는데 저기보다 괜찮은 데가 없어가지고 오빠가 찾아보면 안 돼?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 심부름을 시키게?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좀 해. 그런 잡스러운 걸 왜 남자가 하게 해? 그럼 그냥 저기로 가시죠. 다른 곳 가면 어머님이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에휴, 뭐 그래. 내가 뭔 말을 하겠니?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고 명품백 하나씩은 꼭 사다 바치더라. 넌 어떻게 된 게 그런 센스도 없니? 아무리 없는 형편에 하는 결혼이라지만 그 정도는 빚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돈은 마련해 놓았는데 명품도 줄 서서 사야 하는 거라 기회가 마음처럼 쉽게 오지 않네요. 아휴, 이 미련곰탱이같이 굼뜨기까지 하다니. 아이, 됐다! 상견례는 알아서들 준비해라. 딸,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더 좋은 남자 찾아보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이, 그래,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그렇게 티가 날 정도로 무시해서 쓰겠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면 나중엔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거야. 나도 솔직히 나 예쁘다고 해주는 남자이기만 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 결혼은 진행하면 할수록 너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어. 엄마한테도 비아냥거리듯이 말했잖아. 그래, 돈 때문에 위축되는 게 이 세상 현실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돈 될 사람한테 재산이 어쩌고 집이 어쩌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아, 진짜.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굳이 자기가 계산한다고 막 나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따라 나가서 옆에 서 있었는데 나한테만 들리게 말하더라. 거지 적선하는 셈 치는 거라고. 거지라고 했다고? 사실이야? 그 말 듣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직 남자친구한테는 말 안 했어. 아이, 그래. 이런 취급 받느니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엄마도 아빠도 너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내.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아줌마 성형도 어찌나 때려부었는지. 그래놓고 나한테 관리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거 있지? 쌍꺼풀 없이도 예쁘단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나더러 여태 쌍수 안 하고 뭐 했냐고도 했어. 아이, 그래? 엄만 그런 거 잘 못 알아봐서 몰랐네. 그리고 우리 딸 쌍꺼풀 없고 긴 눈이 얼마나 매력 포인트인데. 나도 내 얼굴 마음에 드는데 맨날 나한테 성형이라 말아야. 엄마가 보기에도 티 많이 나지 않았어? 쌍꺼풀이랑 코는 기본으로 했고 이마에 보형물도 넣었고 어디였더라? 사각턱도 깎았다고 했고. 남친이 그러는데 지금 얼굴이랑 예전 얼굴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래. 그리고 눈썹 위에 엄지손가락만한 점 있었는데 그것도 뺐대. 잠깐만, 엄지손가락만한 점? 진짜야? 남자친구가 말해줬어. 지금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었다고. 세상에,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소유요. 맞네, 맞아. 아이, 고마워, 딸. 딸 덕분에 엄마 원수를 찾은 것 같아. 그때 그 아줌마랑 이름이 다르지 않아? 아, 그 아줌마도 소씨였지? 그래, 이름이랑 얼굴이랑 싹 다 바꾼 거지. 우리 집 전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돈까지 싹 다 갖고. 헐, 그때 그 여자가 맞단 말이야? 진짜? 동네 아줌마들 돈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 싹 챙겨서 도망간 아줌마? 그래, 1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도 어딜 갔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양심도 없이 내 귀한 딸을 데려가려고 해? 아, 남자친구가 그랬어. 7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한국 온 지 3년 좀 안 됐다고 했으니까. 맞네. 퍼즐이 딱 맞춰지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일단 티내지 말고 있어보자. 다시 만날 일을 만들어 보자고. 아휴, 그 여자도 참 멍청하지. 내 얼굴을 기억 못하나? 그 개모임에 사람들 엄청 많았다며. 근데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건 좀 웃기긴 하다.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치는 건가 봐. 그래, 일단 뭐 나들이를 가든 어쩌든 명분을 내세워서 다시 불러내자. 알았어. 그럼 나는 그 아줌마 도망 못 가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해. 우리 딸 옥체 보전해야지. 남자친구더러 엄마 모시고 우리 차 따라오라고만 해.
그리고 딸은 조수석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어. 운전도 엄마가 할게. 나 뭔지 알 것 같아. 도착지가 경찰서인 거지? 아이고, 찰떡같이 알아들었네? 에이, 또 내가 이런 눈치는 빠르지. 알았어. 날 한번 잡아볼게. 오빠, 잘 따라오고 있어? 잘 따라가고 있다마다. 날 진짜 많이 풀렸다. 원래 3월까지 좀 춥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부산은 더 따뜻하겠지? 그럼 내가 아까 찾아봤는데 벌써 벚꽃 핀 데도 있다더라. 그래서 나랑 우리 부모님이랑 부산 여행 오자 그런 거야? 우리 부모님 벚꽃 보여주려고? 그럼 서울에서 벚꽃 보려면 사람들 엄청 많아서 구경하기 힘들잖아. 우리 여보 진짜 센스 최고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이라니. 나도 진짜 복 받은 놈이야. 그치? 너무 들뜨지 말고 아버님 길 설명 잘해드려. 부산 도로 험한 거 알지? 알겠어요, 공주님. 안 그래도 조심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요. 근데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부산 들어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이야? 다 왔어. 오른쪽으로 꺾어서 조금만 가면 돼. 그래? 여기 근처에 공원 같은 게 있나? 너무 도심인데. 이런 곳밖에 안 나오는데. 맞아?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맞게 들어왔어. 경찰서 들어갈 거니까 따라 들어와서 주차하시라고 해.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뭐긴 뭐야. 너희 엄마 감방에 쳐넣어야겠으니까 하는 소리지. 너도 알고 있잖아. 너네 엄마 사기꾼인 거. 차 돌린다. 못 돌릴걸? 지금 차 되게 막히는 중 아닌가? 야, 그리고 떳떳하면 차를 왜 돌리냐? 왜 도망가려고 해? 잘못한 게 없는데 시간 낭비할까봐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골탕 먹이려고 부산까지 오자고 했냐? 그냥 경찰서 가자고 하면 순순히 안 따라오니까. 방금 112에 전화도 때렸어. 데리고 갈 거라고. 너희 아버지 차 번호도 말해뒀으니까 더 도망 못 갈 거다. 너 진짜 1억이야? 너 나랑 3년 만났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예정이라면 억 단위로 돈을 떼어도 봐줘야 하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돼, 너.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한 6개월 누워서 울기만 하셨어. 니네 엄마가 우리 전 재산 다 뜯어가서 미국으로 잠적하시는 바람에 우리 집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거지처럼 살았다고. 아빠 일하면서도 밤마다 대리 뛰고 엄마도 매번 초과 근무하시느라 난 엄마 아빠랑 추억 만들 새도 없이 혼자서 컸어. 이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만나. 카페 가서 얘기하자. 무슨 카페야. 진짜 놀러 나온 줄 아나 이 미친놈이. 야, 정신 차려. 우리 엄마 불안장애 있단 말이야. 제발 그만해. 얼굴 다 갈아엎고 이름도 바꾸고 해외로 나가면 안 잡힐 줄 알았나 본데 그렇게 안일하게 10년을 지내다가 감방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우리 가족은 장장 10년을 아파했거든? 좀 불안하시라 그래. 피해자 집안이 그런 것까지 봐줘야 하나? 사이렌 소리 들리지? 좋은 말로 할 때 곱게 따라와. 도심에서 추격전 벌이기 싫으면. 야, 이따 경찰서에서 보자.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야, 여보, 제발. 야, 말로 할 수 있었잖아.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감방 보내니까 좋냐? 응, 너무 좋은데?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는데? 너 자꾸 그러면 벌 받아 진짜. 조롱 좀 그만해. 누가 누굴 더러 벌 받는데? 야, 너네 엄마가 떼어간 우리 엄마 돈이나 빨리 상환해. 계속 그딴 식으로 나와봐. 진짜 저주 인형 만들어서 찔러버릴 거니까. 누가 하지 말래? 해봐 어디 한번. 너 분노에 휩싸여서 부들부들 떠는 거 보고 싶으니까. 너 안 그래도 바쁜데 면회 가려면 시간 진짜 많이 비워놔야 되겠다. 파이팅. 이씨. 야, 그냥 이제 마주치지 말자. 인생에서 엮이지 말자 제발. 카톡은 네가 먼저 했어.
잘 살아. 어이씨, 저게 끝까지. 원수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다는 걸로 옛날 속담을 고쳐야 되나 봐요. 믿었던 남자친구네 집안이 우리 집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니. 파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저희 집안과 악연일 줄은 몰랐네요. 지금 시모될 뻔한 여자 재산 전부 다 압류했고 슬슬 경매로 넘겨서 떼인 돈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 여자 재산이 많아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여자는 사기죄, 횡령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죄질이 안 좋아 징역 8년을 최종적으로 받았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원수 씨, 잘 들어갔어? 태워다줘서 고마워 자기야. 덕분에 집까지 편하게 왔어. 자기는 바로 회사로 들어가? 응. 이사가 대표 결제가 필요하다네? 가서 해줘야지 뭐. 자기도 진짜 대단해. 그렇게 큰 의류회사 운영하기 벅찰 텐데. 벅차도 회사가 잘 되니 기분은 좋아. 아 참, 그나저나 집은 좀 알아봤어? 이사 갈 집 말이야. 그게 왜 그래?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서. 자기가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받아. 아이 참, 괜찮다니까. 나 그 정도 능력 돼. 알잖아.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도 집을 덥석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원룸에서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어느 신부가 가만히 있겠어? 그래도 자기가 저번에 우리 엄마 병원비도 다 내줬잖아. 괜찮아. 자기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뭘? 뭐라니. 자기가 나 사고 당할 뻔한 거 구해줬잖아. 완전히 생명의 은인이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는데. 가만 보면 자기는 참 순수한 것 같아. 내가? 에이, 내가 뭐가 순수하다고. 자기만큼 순수한 사람도 없을걸? 사업하느라 늘 돈에 찌든 인간들만 봤었는데 자기는 돈 욕심도 없고 오히려 내가 뭐 해줄 때마다 몸둘 바를 몰라 하잖아. 그럴 때마다 더 해주고 싶다니까? 고마워 자기야. 내가 결혼해서 더 잘할게. 당연하지. 이참에 어머님 가정부 일하시는 것도 그만두시라 하자. 뭐? 어머님 가정부 일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때도 일하시다가 다치신 거고. 고마워 자기야. 정말. 내가 전생에 뭔 복이 있어서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났을까? 하여간 자기는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데는 뭐가 있다니까? 집에서 푹 쉬고 내일 봐. 사랑해 자기야. 나도. 복수 씨.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저한테 연락을 다 하시고. 원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나 일 그만두라고 했다면서요. 네. 어머님 지난달에 크게 다치셨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일 그만두시고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이고, 용돈까지. 안 그래도 되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찌 받노. 내가 복수 씨 고생해서 번 돈인 걸 뻔히 아는데. 괜찮아요. 원수 씨 이렇게 번듯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죠. 어머님이 일이 좋은 분이셔서 원수 씨가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나 봐요. 고마워요 정말. 내가 말년에 뭔 복이 있어서 이리 참한 며느리를 얻었을꼬. 우리 정말 엄마와 딸처럼 잘 지내봐요. 좋아요. 내가 딸처럼 생각하고 정말 잘해줄게요. 안 그래도 아들밖에 없어서 내심 적적했는데 원수 그 녀석이 원체 애교라고는 없으니 저도 딸처럼 잘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장모님! 한서방. 내가 잠깐 마트에 나와 있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 무슨 일인가? 큰일 났어요. 복수가 왜? 왜 말을 못해? 우리 복수한테 무슨 일 생겼나? 복수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에. 어떻게 해요, 장모님? 우리 복수. 뭐? 사고라니? 지금 어딘가 자네? 지금 복수가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복수가 의식을 못 차린다고 의식 불명이랍니다. 뭐? 아이고, 우리 딸 어쩜 좋아? 어쩜 좋아요, 장모님. 저 복수 없으면 못 살아요. 아시잖아요. 네, 지금 거기로 감세. 조심히 오세요, 장모님. 엄마, 넌 왜 같이 있으면서 카톡질이야? 지금 병실에 장모님 계시잖아. 그럼 나가서 말하면 되지. 갑자기 둘이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러지. 그런가? 암튼 왜? 와이프 의식 돌아올까? 이대로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 에이, 돌아오겠니?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 안 죽은 것만으로도 용하다 하더라, 의사들이. 그렇겠지? 그래, 연서가. 제발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재산 다 내 거 되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얘는 왜 안 죽고 살아서는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니 글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확실히 고장낼 걸 그랬나 봐. 그때 제대로 고장 냈었잖아. 그치. 근데 안 죽었잖아. 확실히 고장 낸 걸 봤어야 했는데. 얘 명줄이 그만큼 긴가 보지. 내 실력 좋은 무당한테 가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드려야겠다. 그래, 엄마. 뭐든 다 해봐. 이 재산 다 가지고 싶지 않아? 장모님 나간다. 그럼 이제부터 말로 해. 근데 얘 우리 말 다 듣는 건 아니겠지?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애가 우리 말을 어떻게 듣니? 걱정하지 말고 말해. 조금 찝찝한데. 걱정 말래도. 알겠어. 한서방, 어딘가? 저 지금 잠시 밖이에요,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밖? 자네 우리 복수 병실 안 지키고 있었나? 그게, 친구 녀석이 잠깐 근처에 왔다고 해가지고. 자네는 지금 친구 만날 정신이 드나? 아주 죄송합니다, 장모님. 됐고, 우리 복수 깨어났네. 네? 왜 그러나? 우리 복수가 깨어난 게 달갑지 않나?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장모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병원서 방금 연락 와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네. 뭐 하나? 당장 병원으로 안 오고. 네. 지금 가겠습니다. 이따 봄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엄마! 큰일 났어! 왜? 나 복수 깨어났대. 뭐? 어떻게? 트럭이랑 부딪힌 애가 어떻게 깨어나? 의사도 못 깨어날 확률이 높다 그랬다며. 나도 몰라. 지금 깨어났다고 장모한테 전화 왔어. 이제 어쩌면 좋아. 침착해. 뭐 별일이야 있겠니? 계획은 추후에 다시 진행하면 돼. 그렇겠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엄마? 진정해. 절대 안 들킬 거야. 우리가 그동안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그래? 아마 의심조차 못할 거다. 그런가? 하긴 그래. 우리가 얼마나 지한테 잘해줬는데. 사실 걔 처음 봤을 때부터 아부 떤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럼 알지. 우리 아들 고생한 거. 그래도 그 아부 덕택에 우리가 이러고 살잖니. 계획은 조만간 다시 진행하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 마렴. 알겠어, 엄마. 자기, 괜찮아? 아이고, 아가, 너 괜찮니? 네, 저 괜찮아요. 모두들 걱정 많으셨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진짜 하루도 편히 자본 날이 없어. 그래, 아가. 나도 너 그렇게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매일 밤 물 떠놓고 기도했단다. 맞아. 엄마가 자기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 죽기를 기도한 건 아니고? 뭐? 나 죽기를 기도한 건 아니냐고. 매일 밤마다 나 언제 죽나 하고 말이야. 자기야, 무슨 말을... 그래, 아가.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우리가 왜 너 죽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 진짜 어쩜 인간들이 이렇게 뻔뻔하지? 자기 도대체 왜 그래? 다른 사람 같아. 아가, 너 혹시 아직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우리야, 우리. 네 신랑이랑 네 시애미. 모르겠어? 잘 알죠. 제 신랑이랑 제 시어머니가 절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뭐?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니네가 나 죽이려고 한 거 나 다 안다고. 자기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아니, 우리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해? 자기 꿈꾼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왜 아가 널 죽이려고 하니? 이유가 없잖아. 안 되겠다. 아가, 머리 MRI? 그거라도 찍어보자꾸나. 아무래도 너 아직 아픈 것 같아. 맞아. 자기 아직 아픈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난 정말 당신들 믿었는데. 장모님? 이게 무슨... 그날 너희 모자가 우리 딸 병실에서 나눈 대화다. 내가 나간 줄 알고 있었지? 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막 함부로 찍어도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감히, 니네가 감히 우리 딸을 죽이려 들어? 장모님,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러니까 그게... 닥쳐, 한원수. 저거 우리 아니야, 아가. 사돈이 잘못 찍으셨네. 너 설마 저 동영상만 믿고 우리 의심하는 거 아니지? 맞아. 자기야, 저 동영상만 보고 우리 의심하는 거야? 당연히 저 동영상만 보고 의심하는 건 아니지. 그치? 나도 들었어. 그날 너희 대화. 뭐? 들었다고. 나 그때 의식 있었어. 거짓말! 내가 왜 그런 걸로 거짓말 할 거라 생각해요? 누워있으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걸. 감히 니네가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증거 있어? 맞아! 증거 있냐고! 증거? 당연히 있지. 너희가 내 차 브레이크 망가뜨리는 거 차고 CCTV에 다 녹화되어 있더라. 덤으로 엄마가 녹화한 동영상까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자고에 CCTV가 있었어? 야, 이놈아! 그런 게 있었으면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난 몰랐어. 각오해. 내가 우리나라 최고급 변호사 써서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빠져나갈 생각은 마. 나 돈 많은 거 알지? 그 돈 다 써서라도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한순간에 돈에 눈이 멀어서. 아가, 그래도 우리 사이 좋았잖아. 설마 우리 진짜로 감옥에 보낼 건 아니지? 왜 못 보낼 거라 생각해? 어디 한번 감옥에서 평생 썩어봐. 내 딸 이렇게 만든 그 죄는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여보! 아가!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아이고, 우리 망했다, 망했어.
그 뒤로 전 남편과 시모는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항소를 하긴 했지만 아마 힘들 것 같네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은 감옥에서 썩게 할 거거든요. 저는 아직 그 사고 후유증으로 한적한 곳에서 요양 중이고요.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아픔이 더 크네요. 그래도 씩씩하게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함부로 너무 많은 걸 내어주지도 마세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줌마. 하고 많은 사장님 중에 나처럼 유별난 사장 만나가지고 매일 고생이 많죠? 알긴 하시네요. 아이, 농담이에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착한 일 해봐요, 제가.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좋은 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좀 걸리는 게 있긴 해요. 뭐예요? 노인정에 기부를 하고 싶으면 단가가 싼 떡 같은 걸 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수육은 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땅 파면 돼지고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게에서도 꽤 비싼 메뉴에 속하는 게 수육인데. 헤이, 괜찮아요. 내가 방앗간을 했으면 떡을 내다 드렸겠죠. 나는 국밥집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수육 해다 드리는 거고. 아이, 사장님 진짜 못 말려요. 남편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불만 장난 아니실 것 같은데. 에휴, 왜 뭐라고 안 하겠어요.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다고 하죠. 근데 내가 사장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집 나가라 그랬어요. 아휴, 진짜. 우리 사장님 못 말린다니까. 내일은 여유 있게 잠도 잘 만큼 자고 점심시간쯤 나오세요. 오늘 어르신들 상대하느라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때 봬요. 사장님도 푹 쉬세요. 네, 내일 봐요, 빙희 씨. 여보, 어디 갔어? 지금 일 났다고? 대파가 떨어져서 잠깐 사러 시장 왔지. 무슨 일이 났다고 그래? 어떤 놈이 순대국밥 시켜 먹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도꼈어. 에라이, 새파랗게 어려가지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있는 거 보고 알아봤어야 했어.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도둑질이야. 사지 멀쩡하면 노가다라도 뛰어서 돈을 벌어야지. 순대국밥 하나야? 이왕 먹고 튈 거 좀 많이 먹지. 아이, 무슨 말이 그래? 이거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몰라? 모르는 건 아니지. 근데 뭘 더 먹고 가라니 어쩌니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진짜 돈 벌 생각이 있는 거야? 아우, 답답해. 이럴 거면 장사를 왜 해? 여보, 우리도 그동안 돈 없어서 배고프고 살았던 적 많잖아. 그 어린 친구가 순대국밥 한 그릇을 먹고 도망갈 때까지 어떤 생각이었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은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무전 주식 같은 건 안 했어.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잖아. 아무리 굶주려도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끼니도 못 때울 형편이었던 건 아니잖아. 그 학생은 돈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굶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보, 한 번 그렇게 봐줬다. 그래, 뭐 그랬다고 쳐. 2번은 안 그러란 법 있어? 그리고 그 학생이 여기저기 지 친구들한테 소문내가지고 저 국밥집은 돈 안 내고 가도 뭐라고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지 친구들이랑 단체로 무전치식하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애초에.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오랫동안 못 살았고 이제야 운때 맞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때가 올 때까지는 돕고 싶어. 우리도 못 살 때
많은 사람들 도움 받았잖아. 에휴, 착한 거야, 순진한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그놈 내 눈에 띄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아이, 그놈 또 왔어. 내가 왠지 그놈 같아서 가만히 노려보고 있으니까 개 눈 감추듯이 먹고 후다닥 뛰쳐나가려는 걸 내가 잡아뒀지. 사장님, 이 꼬맹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내줘요. 나 다시 가게로 돌아가기 전에. 왜요? 부탁이에요. 그냥 보내줘요. 됐죠? 얼른 보내요. 애 겁먹을라. 아이, 당신이 무슨 자선사업가야? 얘를 왜 보내? 내 가게지 당신 가게야? 당신은 당신 일만 보면 될걸. 왜 또 내 가게 굴리는데 감나라 배나라야? 아줌마, 제발 보내주세요. 방금 보냈어요. 완전 주랭랑을 쳐버리네요. 안 놀라셨어요? 우리 가게 열고 처음으로 무전취식 손님 생긴 건데 혹시 저번에도 와서 돈 안 내고 먹었어요? 네, 5일 만에 왔네. 좀 자주 와서 먹지.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씨구, 다신 얼씬도 못하게 막아야지. 그게 무슨 나사 빠진 소리야. 아줌마, 그 학생 이번에도 순대국밥 하나 먹고 갔어요? 네, 왜 그러세요? 다음번에 오면 비싼 거 먹어도 된다고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돈도 안 내는데. 쬐끔한 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쩐지 허겁지겁 먹는다 싶더라고요. 아주 호되게 혼쭐을 내줘야 돼, 어? 새파랗게 어린 놈이 돈 벌어서 사 먹을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그래요. 큰맘 먹고 왔을 텐데 체하면 아깝잖아요. 아니, 사장님, 그러면 돈 내고 먹고 가는 다른 손님들은요? 왜 그 양심 없는 손님한테 그렇게 후하신 거예요? 아이, 그래, 빙혜 씨 말이 맞지. 다른 손님들이 그 꼬라지 보면 뭐라고 하겠어? 다 사정이 있겠지. 때 되면 알아서 갚으러 올 거야. 그래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도둑을 키우고 있는 셈이야. 어? 아주 초장부터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지. 내버려 둬요, 좀. 그냥 내가 산 셈 치게. 다음에 와도 그냥 보내요, 그럼. 좀 그렇지 않나? 아이, 좀 그런 수준이야? 난 진짜 저 옆에 내 이해가 안 돼. 남의 자식 그렇게 위하지 말고 우리 자식도 좀 생각을 해봐. 우리 막내 이제 대학 들어가. 알아? 그래요, 사장님. 노인정에 음식 보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범죄잖아요. 아줌마는 아들한테 밥상 차려주고 돈 받아요? 나도 그냥 아들한테 밥 차려줬다 생각하고 있어요. 에휴, 정말. 사장님, 진짜 제가 한 5년 봐오고 있지만 사장님은 평생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당신, 들었지? 남의 집 사람도 당신 이해 못한대. 평생 남한테 퍼주기만 하고 그러다가 자기 이익 못 챙겨 먹는 거지, 죽을 때까지. 당신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해. 아줌마, 퇴근할 시간 됐죠? 나 지금 가게 거의 다 와가니까 아줌마도 얼른 갈채비 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동에서 순대국밥집 하시던 나큰손 사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7년 전에 사장님 가게에서 순대국밥 무전 취식하던 학생입니다. 아, 그때 그 학생.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입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수소문해서 연락드렸어요. 가게를 옮기셨다고 들어서
예전에 가게 있던 동네로 간 다음에 근처에서 다른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께 연락처를 여쭤봤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바쁠 텐데 또 이렇게 발품까지 팔아가면서 연락을 다 주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민폐를 끼쳤는데요. 지금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땐 참 끼니 때울 형편도 못 됐어요. 엄마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막노동하시면서 저 키우셨는데 전국을 떠돌아다니시면서 하셔야 하는 일이라 얼굴도 잘 못 봤어요. 아이고, 많이 외로웠겠네. 네, 외동이라서 더 그랬죠. 아버지가 막노동하시면서 돈 떼이신 일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용돈이랄 게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아휴, 막노동도 오래 할 게 못 되는데 아버지 건강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부동산 투자하신 게 잘 풀려가지고 완전 여유롭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아휴, 잘 풀렸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덕분이에요. 매일 라면 반에 반으로 쪼개서 끓이고 물 양도 일부러 많이 하고 라면 다 먹으면 햇반 반 공기 비벼 먹고 매일 그렇게 먹으면서 공부하다가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러다 사장님 순대국밥집을 지나게 된 거예요. 제가 순대국밥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서 그만. 알아요. 이해해요. 매일 라면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줌마도 없이 살아서 배고플 때 서러움이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덕분에 배 두둑하게 채워가며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저 대학병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듣던 중 내가 다 반가운 소리네. 정말 축하해요. 사 들어가는 직업은 다 되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죽을똥살똥 했으면 의사가 다 됐을까요? 사장님이 제가 양심 없이 무전취식하는 거 눈 감아주시고 오히려 천천히 많이 먹고 가라고 해주신 덕분에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순대국밥은 정말 저를 살린 거예요. 저 국밥 아니었으면 영양실조로 죽었을 거예요. 정말. 아유, 그렇게까지 좋게 말해주니까 낯이 다 뜨겁네. 내 덕분 아니라 학생이 열심히 한 거예요. 학생 덕이지.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8,000원짜리 순대국밥을 한 30그릇은 먹은 것 같거든요. 배로 갚아드리고 싶어서 돈 보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것뿐이네요. 아니, 뭘 또 돈을 주고 그래요. 이렇게 잘 큰 모습 보여준 거면 됐죠. 안 받겠습니다. 가게까지 와서 현찰로 주셔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얼굴이라도 뵐 수 있도록 가게 위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감사해서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와서 곱빼기로 먹고 가요. 머리고기도 팍팍 넣어줄게요. 그때 먹었던 맛이 너무 그립네요. 다음 주 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얘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네요. 학생이었어요? 손님들이 자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적을 말씀하시는 거였나 봐요. 네, 너무 감사한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유치라도 빵빵하게 해드리려고 글을 썼죠. 아휴, 그러니까요. 한 달 사이 매출이 배로 뛰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댓글 보면 사장님한테 따뜻한 말씀 많이들 해주고 계세요. 힘드실 때 보시면 에너지 충전 많이 될 거예요.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내가 저렇게나 좋은 댓글들을 많이 받아도 되나 싶고. 사장님 같은 분들이 대박 나셔야죠. 곧 동료들이랑도 함께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조금도 할인해주지 마시고 제가 다 받으셔야 해요. 아셨죠? 어떻게 그래요. 서비스 왕창 드려야죠. 그리고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생겼어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가요. 아이, 그래요? 우리 첫째 딸도 남자친구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아이,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아이, 우리 딸이랑 엮어줬으면 참 좋았겠네. 이렇게 바르게 잘할 줄 알았더라면 7년 전에 확 엮어줄 걸 그랬어요. 따님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근사한 남자친구분과 만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장님 아래서 자랐으니 사장님만큼이나 인품이 훌륭할 것 같거든요. 말이라도 고맙네요. 아이고, 손님들이 몰려와서요. 댓글은 나중에 읽어볼게요. 네, 다음에 들릴 때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구서방, 내일이면 결혼식이네. 안 떨려? 안 떨린다면 거짓말이죠. 죽겠습니다, 정말. 결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보,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 우리 엄마가 그냥 장모님, 어머님 이런 거 말고 엄마라고 부르랬잖아. 그래, 이제부터는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 아니, 내가 그동안 무전취식하는 거 눈 감아준다고 뭐라 했던 게 머쓱해지네. 아이, 생중아, 그동안 엄마 없이도 바르게 잘 커줘서 고맙다.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버지도 엊그제 술 드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나 인생이 갑자기 좋게 풀려도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뭐? 설마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렵다느니 어쩌니 하는 삼류 심파돼서 칠 거 아니지? 이제 나랑 우리 엄마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마음껏 행복만 누리자고. 알았지? 딸, 이럴 거야? 아빠는 왜 빼냐 너? 에이, 아빠. 내 맘 알면서. 당신은 그만 좀 빠져. 큰딸이 데리고 온 남자친구가 의사가 된 그 아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영화 같아서 얼떨떨해요. 결혼식 치른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고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이 있어서 자주 만난답니다. 이제 날도 풀렸겠다. 가족 여행으로 남해로 여행도 가려고요. 착한 일에서 복 받은 김에 평생토록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언제 도착해? 여보가 늦어서 그냥 검사 결과 혼자 듣고 나왔어. 정말? 뭘 하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심각하대? 만나서 얘기해주면 안 될까? 카톡으로 말하긴 너무 무거운 주제 같다. 아니야, 궁금하니까 빨리 말해줘. 아, 길어야 6개월이라네. 나 가을 즈음에 죽는데. 뭐야, 진짜야? 그래서 내가 여보 얼굴 보고 말하겠다고 한 거야. 아이고, 내가 6개월 동안 옆에서 여보 신나게 해줄게. 응? 아, 고맙긴 한데 당신은 안 슬픈 거야? 당연히 슬프지. 나 이거 지금 울면서 카톡하는 거야. 근데 여보가 지금 너무 슬퍼하니까 난 조금이라도 분위기 덜 슬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미안. 이런 거 물어보면 여보가 진짜 피곤해하는 거 아는데 또 물어봤네. 괜찮아. 아프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라고 부부가 같이 사는 건데 뭘. 안 그래? 고마워. 아직 사실 같지 않아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여보 덕분에 좀 그나마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 같아. 내가 더 고맙지. 근데 나 차가 밀려서 2시간 정도 더 늦을 것 같은데 괜찮아? 아, 그래? 아까도 차 늦어가지고 2시간 늦는댔잖아.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막히지? 그냥 지하철 타고 올 걸 그랬다. 오는 길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많지? 아, 알았어. 차가 많다는데 어떡해. 얼른 와. 보고 싶으니까. 여보, 진짜 좀만 더 기다려줘. 갈게, 얼른.
지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밤 넘기기가 좀 힘드네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네, 제발. 어떻게 이렇게 전이가 빨리 된다니? 제가 어떻게든 죽을 운명인가 보죠. 이젠 하나씩 다 놓으려고요. 미련 가져봤자 저만 마음 아프잖아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6개월 그거 은근히 긴 시간인데 우양이랑 잠깐 병원 근처 산책이라도 좀 해. 병원에만 있으면 갑갑하잖니. 그래, 아니면 바닷가 근처 요양병원 같은 데로 옮길래? 우양이 잠깐 휴직하게 하고 며느리 월급 6개월치만큼은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이참에 1인실로 옮겨. 다인실은 너무 복잡거리고 시끄럽잖아. 아니에요. 우양이 경력 단절되는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양이도 우양이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아프다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어요. 괜찮아요, 전. 지금 병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도시가 너무 갑갑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양이한테 너무 저 간호하는데 힘쓰라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유, 어떻게 뭐라고 안 하냐. 일주일에 한두 번 갈까 말까인데 남편이 죽을 병이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 아프다고 그 사람 시간까지 강제해요. 그래, 네 말도 맞긴 맞는데 걔 어제 병실 오긴 했지만 그전엔 장장 3주를 안 왔었잖아. 그래, 무슨 땀만 먹은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 에이, 우리 엄마 아빠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 안 그러셔도 돼요. 꼭 얼굴 자주 봐야지만 사랑인 건 아니잖아요. 에라이, 착해 빠진 거사. 너 그래서 지금 마누라랑 3주에 한 번 보는데 행복이나 하니? 엄마, 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와중에 행복을 운운하신다면 사실 뭘 해도 그렇게 크게 행복하지는 못하죠. 우양이가 저 많이 안 보러 오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에휴, 이 답답한 놈. 됐다. 네가 굳이 그렇다는데 부모인 우리가 뭘 더 어떻게 잔소리를 하냐. 이따 우리 갈 거니까 그때 얼굴 보고 마저 얘기하자. 네, 아버지. 병원 화단에 꽃 많이 폈어요. 들어오시는 길에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마누라하고 구경하고 다니라니까. 알겠다. 구경 실컷 하고 가마. 여보, 일하는 중이야, 지금? 그렇지. 왜 갑자기? 나 오늘 완전 좋은 소식 들었어. 뭔지는 안 알려줄 거야. 이따 병원 오면 그때 알려줄게. 뭐야, 나 궁금한데. 그냥 지금 알려주면 안 돼? 맨날 카톡으로 알려줬잖아. 이번에는 그냥 와서 들으면 안 돼? 나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야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말해줘. 알았어. 나 방금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왔는데 암세포가 눈에 띄게 많이 줄었대. 6개월보다 더 살 수도 있다나 봐. 그래? 왜 그러지? 저번에는 여보한테 오래 못 살 거라 그랬잖아. 가망 없다고. 근데 항암 계속하고 스트레스 관리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좋아졌나 봐.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그러시더라. 축하해. 잘 됐네. 여보는 안 기뻐? 기쁘지. 누가 안 기쁘대? 아니, 별로 안 기뻐 보여서. 여보, 내 표정 보여? 아니잖아. 나 웃으면서 카톡 치고 있었어. 근데 여보가 그렇게 안 기뻐 보인다고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네? 이런 식으로 웃음소리라도 음성 메시지로 녹음해서 보내줘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래,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줘. 당신 이제 좀 더 살다 갈 거잖아. 남은 날도 이렇게 나 의심하면 나 진짜 피곤해서 못 살아. 아니, 의심까지는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날카로운 거야, 오늘따라? 그게 의심이지 뭐야? 당신이 날 날카롭게 만들었잖아.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그런 거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잖아. 아니야, 그런 거. 여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알아? 예민하게 구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같은데. 아니야?
사실 나 시한부 판정 받았다고 말했을 때도 여보 그냥 심드렁했잖아. 그때부터 서운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봐, 당신이 예민한 거지. 병이 깊어지면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서운해지고 그런 거랬어. 내가 뭘 예민하게 굴었다고 그래? 당신이 자꾸 사소한 걸로도 의심한 게 맞는 거지. 아니다. 그만하자.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그냥 죄인이야. 진짜 그럴 것이지. 사람 피곤하게 해 진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언제 올 거야? 일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미리 알겠어. 시간 비면 가겠지. 참아 좀. 이제 좀 더 오래 살다 갈 거라며. 끝까지 너무하네. 알았어. 아유, 안녕하세요. 조익은 미리 드릴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누구신데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연락하시는 거죠? 초면인 것 같은데. 저 우양 씨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곧 돌아가실 건데 더 우리 우양 씨 더 힘들어지기 전에 놔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어이없네. 누구 마음대로 놔주고 말고를 정해요. 우양 씨 제 아내예요. 이기적인 것 좀 보소. 그러니까 여우양이 너 문병하러 가는 대신 나한테 온 거야. 너 아파서 빌빌거릴 때 우린 애도 만들었어. 진짜 그냥 착 들어서더라. 내 아기인데 나랑 새로 시작하지. 그럼 넌 남의 아기를 네 아기라고 키울 거냐? 그렇게 비위가 좋으세요, 네가? 저기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맞네. 비위 존나 좋은 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데도 버럭 한 번 안 할 수가 있지? 시한부라서 화낼 기력도 없는 건가? 그만하시죠. 저 지금 아내한테 연락할까요? 아직 우영 씨가 말 안 했어? 야, 걔도 진짜 보통 아니다. 이제 5개월이면 배부른 거 티날 때도 됐는데 여태 말을 안 했어? 제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연락 그만하세요. 불쾌해서 더 이상 그쪽하고는 연락하고 싶지 않네요. 알겠어요. 다음에 연락할 때는 이혼 서류부터 지참하셔야 할 거예요.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사이라. 당신 왕초남이 누구인지 알아? 응? 누군데? 저 사람 누군데 내가 자기 애를 뵀다는 거야?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럼 나한테 당장 와. 저 인간이 당신더러 배부를 때 됐대. 오늘 못 가. 야근이야. 무슨 야근이야. 자꾸 거짓말 할래? 지금 당신 회사에 전화 한번 걸어봐. 진짜 왜 이래 촌스럽게. 이게 촌스러운 일이야? 당신이 내 병 내세워서 자꾸 거짓말쟁이의 의처증으로 만들잖아. 그래놓고 내가 사실대로 말해달라니까. 뭐? 촌스러워? 그런 말이 나와 지금? 그만해라 좀. 왜 자꾸 바쁜 아내 의심해? 제발 그만 좀 해. 번호도 달라고 했어. 지금 나 이 사람한테 전화해본다. 그래도 떳떳하다고 할 수 있어? 미친 새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어. 맞구나. 진짜 맞았어. 아니겠지 했지만 의심이 자꾸 되던데 그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당신 죽는다잖아. 그럼 난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랑 빨리 찾아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뭘 했는데?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채팅앱. 채팅앱? 진짜 가짜나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어쩐지 남편은 다 죽어가는데 울지도 않고 걱정도 별로 안 하고 좀 이상하더라. 꼭 나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같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야말로 나 완전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있네? 맞잖아. 이게 사이코패스지 아님 뭐야? 당신 상간남은 모르는 모양인데 나 암세포 더 줄어들었고 며칠 살다가 죽고 그런 거 없어. 차도 더 좋아지면 통원 치료해도 된댔어. 진짜 왜 이래?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하려고 시한부라고 뻥친 거지? 나 이런 식으로 욕먹게 하려고? 아픈 와중에 그렇게 한가하게 장난치고 있을까봐? 진짜 정상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자마자 다른 남자로 갈아탈 생각을 하지. 이혼하자. 내 재산이고 사망보험금이고 당신한테 다 가는 상상하니까 소름이 끼친다. 너 그거 받고 그 남자랑 새로 시작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안 죽었잖아.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해? 어떻게 생각해도 당신 계획이 그렇게 읽히는 걸 어떡해. 다 됐고 네 상간남 나한테 와서 싹싹 빌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자기야, 얼른 내 남편한테 사과해. 빨리. 이제 말했나 보네. 근데 사과를 왜 해, 내가? 사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나 당신한테 하나도 안 미안한데 왜 사과를 해요? 받는 당신도 기분 별로 안 좋을걸? 알고 있어. 근데 다들 인생 조금이라도 덜 망해보겠다고 사과라는 걸 하지. 넌 근데 그 정도의 성의도 없는 거네. 그래서 뭐?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줄게, 위자료. 100만 원이면 됐지?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갖고 위자료가 되겠냐? 너처럼 무식한 아빠 밑에서 자랄 자식이 불쌍하다. 100만 원이면 큰 돈이지. 너 돈 무시하면 벌 받아. 보통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경우엔 5천만 원 해. 5천만 원? 돌았어? 그 돈까지 뜯겨가면서 내가 저 여자랑 결혼 안 하지. 지금 뭔 소리야? 정신 차려. 내 뱃속에 네 아기 있다고. 근데 위자료가 이렇게 비싸단 말은 안 했잖아.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아니, 저 여자가 미친 거예요. 전 괜찮다고 했는데 진짜 자기 맨날 밤마다 외롭다면서 저 유혹했어요. 자기 남편 이제 곧 죽는다고 하면서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당신 애 가진 여자한테 이럴 거야 지금? 둘 다 내 앞에서 그만 싸우시고 공평하게 둘한테 다 소송 걸 거니까 그만 싸워.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 내가 맨날 문병도 가고 당신 통원 치료할 때는 내가 맨날 데리고 가줄게. 너 같은 여자한테 소름 끼쳐서 어떻게 부축을 받겠냐? 지금 사는 집도 혼수도 다 4명이니까 오늘부로 당장 짐 싸서 나가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돈 조금도 안 챙겨줄 거야. 우리 부모님도 너희 집안 어렵다고 매일 이것저것 너한테 돈 쏟아부으셨는데 그거 다 안 돌려줘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깔끔하게 나가주라. 여보, 제발. 형님, 저야말로 살려주세요. 전 진짜 억울합니다. 됐어, 늦었어. 내일 바로 경찰서 갈 거니까 일 열심히 해서 돈 모아둬. 암이 완치되고 다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한 지 오래된 와중에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이에요. 결국 상간남은 아내와 다툰 다음 파혼했고 애 지울 타이밍 놓친 아내는 장모님한테 애 맡겨놓고 투잡 힘들게 뛰면서 기저귀값 벌고 있더라고요. 그치만 안 불쌍합니다.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랬나요? 오빠 뭐하냐? 엄마 닭볶음탕 할 거라는데 오늘은 본집 와서 밥 먹어. 뭐가? 엄마한테는 네가 말 좀 잘해줘, 동생아. 에라이, 오빠도 차였지? 그러니까 작작 좀 하고 다른 여자 찾아보라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는 거야. 나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마음 좀 생긴 줄 알았지. 며칠 전에는 나한테 팔짱도 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좀 그린라이트 아니야? 아닌가 봐. 내 착각이었나 봐. 오늘 하루 종일 연락 안 받네. 에이, 이 불쌍한 영혼아. 이만하면 어장인 거 모르겠어? 이런저런 생각 말고 그냥 집 와서 엄마 밥이나 먹어. 아니야, 생각 없어. 너 다 먹어. 얼씨구, 삼류 심파 주인공 납셨네.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일편아, 지금 뭐해? 아참, 알바 중이지? 나 할 말 있는데. 이제 막 알바 시작해서 6시간 뒤에 끝나. 할 말이 뭔데? 만나서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한데 대충이라도 힌트 좀 주면 안 돼?
내가 널 너무 좋아해서 온통 너한테 신경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대로 6시간씩이나 기다리려니까 당장이라도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사이 너만큼 나를 진심 다해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나도 네가 그만큼 좋아지기도 하고. 우와, 그럼 우리 사귀는 거야? 그런 거지? 응, 나 너랑 진지하게 한번 만나고 싶어. 그래? 진짜야? 나 진짜 심장 터져버릴 것 같다. 어떡하지? 뭘 또 심장까지 터지고 그래. 알바 마치고 잠깐 볼까? 응, 우리 사귀고 첫 데이트인데 당연히 봐야지.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내 마음 알아줘서. 뭘 고마울 것 같지야. 이따 봐. 응.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또 빛이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려고? 이제 아는 거 다 떨어졌는데 나. 그건 차차 알아가면 돼. 비치가 나랑 사귀자더라. 일단 너무 좋아서 오케이 하긴 했는데 비치랑 잘 되어가고 있던 남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서. 있었지. 우리 학교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었나? 나이 좀 많이 차이 나고. 있었다는 건 이제 헤어졌다는 거야? 그런가 보던데. 캠퍼스에서 목격될 때마다 그 남자랑 팔짱 끼고 있더니 요샌 혼자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 와, 그럼 진짜 나한테 기회를 준 거네? 내 진심을 진짜로 알아봐 준 거잖아. 그래 임마. 몇 년을 목매다시피 하더니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자식. 내가 다 감개무량하다. 야, 잘해봐. 나 국수도 좀 먹여주고. 당연하지. 애도 막 셋씩 낳을 거야. 야야. 빛이 죽겠다. 진정해 이놈아. 애 낳는 게 네 의지만 갖고 되냐? 그만큼 좋다는 거지. 야, 아무튼 알려줘서 고맙다. 오냐, 예쁜 사랑해라. 집에는 언제 올 거야? 괜히 할 말 있다고 내가 집으로 와보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러니까 오빠네 신혼집 말고 우리 집으로 좀 와보라고. 아니 도대체 왜요? 일하랴 애 보랴 바쁜 거 아시잖아요. 이 정신 빠진 놈아.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네가 배는 게 없지? 네 딸 얼굴을 잘 봐라. 너 닮은 구석이 있는가? 그래 멍청아. 첫 딸은 아빠 닮는다는데 크면 클수록 하나도 안 닮았잖아. 그렇다고 올케 언니를 닮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원래 사람은 크면 클수록 얼굴이 변하는 거야. 아휴, 내 팔자야. 아유,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단심아, 쟤 어떡하면 좋니? 이런 의심 안 하고 싶은데 다른 남자애 낳은 거 아니야? 진짜 나도 이런 의심해서 미안하긴 한데. 뭐? 야, 말 가려서 해. 정신 나갔어? 시기가 딱 나랑 신혼여행 갔을 때 생긴 애구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도 그만하세요 진짜.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든가. 희한하게 촉이 와서 그래. 그렇게 허구한 날 촉 타령하니까 손녀딸 낳아준 며느리까지 의심하는 거죠. 제발 그만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화낼 거예요. 여자애 눈 멀어가지고 엄마 조언을 귓등으로도 안 듣네. 아유 그래. 알아서 해라. 네가 그렇게까지 감싸고 돈다면 엄마도 할 말 없다. 네, 제 결혼 생활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요. 여보, 집에 언제 들어와? 저녁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도 남을 시간 아니야? 놀러 나갔는데 구석해서 미안하지만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너무 우네. 애 우는 것도 제대로 못 달래줘? 나 그동안 애기 키우느라 밖에도 자주 못 놀러 나갔는데 이런 날엔 당신이 알아서 돌봐줘야지. 놀러 나간 와중에도 애 때문에 연락을 하면 어떡해? 나 숨 막혀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요즘 거의 밤마다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잖아. 안방도 안 들어오고 소파에서 잠드는 것도 술, 담배 냄새 때문이고. 아직 우리 애 엄마 손길 한창 필요한 나이라고. 아빠 손길로 대체해주면 될 거 아냐.
나 이제야 좀 나답게 살기 시작했어. 친구들 만나서 놀지도 못해? 이제부터 연락하지 마. 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너한테 시집가서 제대로 즐길 시간도 없었어. 비치야, 그럼 애한테 목소리라도 들려줘. 비치야? 여보, 내 톡도 안 보는 거야, 이제? 야, 번번이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이해해.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 SOS를 다 치겠냐. 나 지금 클럽 있는 큰 길가거든? 지하철역 안에 몸 숨기고 쫓아오느라 생고생했다. 네 마누라 중요 부위만 가리고 거진 홀랑 벗은 차림으로 들어가더라. 여기로 들어가더라. 고마워. 이제 얼른 집 들어가. 너무 고맙다. 에이, 고맙긴. 네가 참 고생이 많네. 인싸마누라 만나서.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카페는 막 조명도 현란하게 틀어놓고 그러나 봐. 갑자기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나 지금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하고 있는데? 파자마가 그렇게 딱 달라붙는 야한 차림이야? 불편해서 어떻게 자려고? 당신 뭐야? 당신 나 미행했어? 알면 얼른 나와. 집에 가서 얘기 좀 하게. 뭔 얘기를 해? 애 낳은 사람은 클럽에서 춤 좀 추면 안 돼? 떳떳하면 나한테 말하지. 왜 나한테 비밀로 숨기고 가? 당신이 걸핏하면 애 핑계 대면서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거잖아. 사실대로 말했으면 난 가지 말란 얘기는 안 했어. 매일 뻔질나게 드나든다고 단속할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만 이래? 그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폰 붙들고 이러지 말고 나와서 얘기해. 나 나가면 당신이랑 크게 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와서 말로 해결 보자고. 애 보는 앞에서 애 교육 망치는 게 누군지 너무 잘 보이지 않아? 자꾸 이럴래? 당장 나오라고! 자꾸 이러면 안으로 쳐들어간다? 쳐들어와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네가 먼저 그렇게 말했어. 나 들어간다. 내 사랑하는 여보, 오늘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둘째도 생겼고 뭐든 해주고 싶어서.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 둘째는 당신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 건가? 여보 클럽 갔던 날 무진장 싸웠는데 그날 결국 침대에서 화해했잖아. 으이구, 부부가 달리 부부겠어? 이제 둘째도 생겼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당연하지. 내가 더 잘할게. 아, 엄마가 여보줄 닭죽 끓여놨다고 가져가라는데. 우리 엄마 아직 많이 불편하지? 아직 좀 그렇지. 나 퇴근하고 나서 엄마 집 잠깐 들러가지고 받아올게. 그럼 나야 고맙고. 이따 봐. 여보 덕분에 닭죽을 다 먹네. 이따 봐. 오늘 본가에 너 혼자 오는 거 맞지? 아, 그렇다니까. 왜? 또 내 마누라 흉보게? 우리가 이런 말하면 오빠가 또 열받아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오빠 딸 머리카락 주워서 친자 검사했었어. 아니, 그런 걸 왜 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라고 했잖아. 네 애 아니란다. 이제 어쩔 거야.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 이 바보야. 이제 어쩔 거냐고. 둘째도 보나마나 오빠의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 첫째도 분명 시기적으로 딱 내 애였는데. 인간아, 요새 애가 신혼 때 잠자리 한 번 가졌다고 바로 생기는 줄 알아? 그런 집이 어디 그렇게 흔해. 허니문 베이비네 어쩌네 할 때부터 내 촉이 쎄했다고. 저 이혼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 거짓말이잖아요.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정신 차려, 이거사. 집에 유전자 감식 결과 서류 와 있다. 와서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봐. 그리고 정 집으로 못 돌아가겠으면 오늘은 본가에서 자고 가, 그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야. 남은 선택은 오빠 몫이야. 다들 왜 이래 진짜. 알았어.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결정할 거야. 이따 보자고.
여보, 어제 왜 집에 안 들어왔어? 시댁에 무슨 일 생겼어? 그 무슨 일은 네가 다 만들었지. 그 인간 회사 여기지? 나 지금 여기 가서 깽판 칠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말로 해. 놀라지도 않네. 가정 있는 여자 건드린 놈 얼굴에 주먹 꽂아도 된다는 거지? 이러지 마. 그만해. 당신 원래 이렇게 우악스러운 사람 아니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도 피해자야. 그 인간이 이혼하고 나 데리고 산다고 하면서 애 가지자고 하길래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아, 심지어 유부남이야? 유부남인 줄은 몰랐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일 더 크게 키우지 말고 그냥 우리 선에서 처리하자. 지금 이 사다를 만들어 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아, 진짜 정리되는 대로 그 남자랑 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 품고 있는 그 애도 내 아니지?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나 바로 저 회사 쳐들어간다.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맞아. 그 사람 애야. 그 사람이 둘째도 갖자고. 진짜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 이제 나랑 살 수 있다고 그랬어. 너희 둘 다 제정신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바보 만들어 놓고도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너희 연놈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파탄을 내버려야지. 안 되겠다. 여보, 제발. 일단 우리 집 와서 얘기 좀 해. 여보? 여보! 진짜 저기로 들어간 거야? 난 어떡하라고, 여보? 아야, 미안하다. 난 너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다 알고 있었다니. 내가 마누라 클럽 간 것 때문에 속 썩었던 거 다 봐놓고 할 소린 아니지 않냐? 솔직히 마누라가 너 몰래 클럽 가는 거 보고도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보면 뭐 그냥 외도도 눈 감고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건가 싶었던 거지. 야, 그냥 말하지 그랬어.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건 줄 알았잖아. 야, 심지어 불륜 상대가 가정 있는 유부남이라고.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아니랬어.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일 더 크게 키우지는 말자. 그 형 와이프도 나랑 동기인데 엄청 충격 크게 받았대. 지금 다른 피해자 운운하면서 나 죄의식 느끼게 만드는 거야? 됐고! 난 이혼 소송에 상간남 소송까지 해서 둘 다 벗겨먹을 거니까 신경 꺼! 그리고 이제 나랑 연락 그만해야겠다 너. 너도 정신 차리고 살아 새끼야.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라고 했던가요? 전부인한테도 상간남한테도 위자료 왕창 뜯어냈고 그동안 바보 같았던 모습을 반성하려고 그 돈으로 본가 리모델링 싹 해드리고 엄마랑 여동생한테 명품으로 옷 한 벌 쫙 빼입혔어요. 진짜 참 바보 같게도 그동안 뭔가에 홀려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젠 지혜롭고 저만 바라봐주는 여자 만나 살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까? 기분 좋으니까 내가 쏠게. 빵 한 번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던 양반이 웬일이래? 공돈이라도 생겼어? 당연하지. 이럴 때 우리 마누라 고기도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이왕 고기 사줄 거면 소고기 사주지. 우리 소고기 안 먹은 지 오래됐잖아. 소고기 사 먹을 정도로는 안 들어왔어. 뭐야. 무슨 돈이 그렇게 깜찍한 액수만큼 들어왔대? 요새 우리 엄마 주식하거든. 장타도 단타도 다 하는데 단타 친 거 수익 났대서 나 좀 준대. 그래? 얼마나 벌었는지 물어봐도 돼? 한 2만 원 좀 안 되게? 만 얼마 정도 들어온 모양이야. 딱 치킨 값이네. 돈을 얼마나 넣었는데? 한 300? 300에 2만 원? 수익이 너무 조금인데. 어머니 원래 주식하셨었어? 아니, 그냥 심심하시다고 밴드에서 글 찾아보고 투자하는 모양이야. 오,
주식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밴드야? 초등학교 동창 밴드인 것 같던데? 그래? 친목 따지는 밴드여서 전문 지식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나? 글쎄. 어쨌든 앉아서 치킨값 벌었잖아. 그래, 뭐 잃으신 건 아니니까. 여보야, 왜 반응이 뜨뜨미지근해? 돈 벌면 좋은 거지. 아니야. 우리 돈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상관할 바는 아니지. 나 집 들어가는 길에 치킨 하나 사가져갈게. 이따 퇴근하고 봐. 여보 먹고 싶은 걸로 사와. 오늘 땡땡택 풀매수 쫙 땡겨야 되겠더라. 계속 빨간불이더라고.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던데. 내가 산 재가 한 무릎쯤 되는 것 같은 느낌?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서 매수를 더해? 우리 아들냄 덕 좀 봤지. 아들냄 돈 풀려주려고 내가 여윳돈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어. 며느라, 괜찮지? 네? 어머니,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셨다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드렸어. 요즘 우리 엄마 유일한 낙이 주식이잖아. 그래도 저한테 말씀은 좀 해주시죠. 왜 상의를 하니? 상의를 할 시간이 어딨어? 주식은 무조건 타이밍인데. 이때 안 올라타면 더 고점에서 사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 부부 재산도 불려주고 좋은 거지 뭘. 내가 우리 집안 돈으로 재테크해가지고 꼭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사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보라고. 가사 도우미도 쓰고 아주 그냥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내가. 전 사실 지금도 좋아요. 사모님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지금처럼 월급 받고 남편이랑 맛있는 거 해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소신이 말이 난 더 맞다고 생각한다. 인생 뭐 있냐? 돈이라고 다가 아니거든 또. 뭐 그렇게 막 큰 돈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모험하지 말고 적금을 들든가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자. 아휴, 어느 세월에 집값 오르는 동네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나 싶은데. 아휴, 요새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바보랬어.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걸 왜 마다해? 생각 같아선 아들 너희 그만두게 하고 전문 주식 투자자 시키고 싶다 야. 엄마가 주식으로 돈 만지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거든. 엄마, 그건 좀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유, 엄마가 또 촉이 좋잖아. 이런 건 촉으로 하는 거야. 엄마 촉 아니었음 너네 치킨도 못 시켜 먹었다. 오버한다. 당신 너무 들떴어. 좀 진정해. 어머님, 오늘 매수 더 하신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글쎄, 뭐 택 붙어 있으니까 테크놀로지? 뭔 기술 써가지고 돈 버는 데 아니겠어? 어머님,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사신 거예요? 저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알고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이,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회사인지 알아보다가 더 오르면 어쩌니? 너 내가 늙음하게 요령 있게 돈 버니까 질투나는 모양인데 너한테 투자금 내놓으란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대신 나 수익 나면 나한테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내 아들이랑 남편하고만 놀아 먹을 거다. 어머님이 어머님 마음대로 투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뭐 할 말 없죠. 전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둘 다 맞는 말 하고 있으니까 그만해. 싸움 날라. 에휴. 아무튼 엄마, 제 돈 잘 부탁해요. 저 힘들게 번 돈인 거 아시죠? 아이고, 야야, 며느라. 네? 나 어쩌니? 땡땡택,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며칠째 그냥 뚝뚝 떨어지기만 하고 있어. 아이고야, 우리 아들내미 돈 다 날아간다. 나 이제 수준이 얼굴 어떻게 보니?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는 건 어때요? 어머니 촉 좋으시다 그러셨잖아요. 촉 가지고 여태 잘해온 건 맞지. 근데 아무래도 큰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아이고, 방금 확인해봤는데 또 떨어졌네. 무슨 일 있나? 기사 뜬 거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낸들 알겠니? 아휴, 그 돈을 무슨 수로 메꾼담? 너 혹시 모아둔 돈 좀 없니? 나 한 번만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빌려다오. 너 그 동생 주려고 모으는 거 있다며. 어머니, 제 돈으로는 투자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생이 늦둥이라 학비 제가 대주고 싶어서 돈 모으고 있는 거고 그건 제 동생 몫이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빌린다 생각하고 잠깐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오르기만 하면 도로 돈 싹 다 빼서 갚는다니까. 솔직히 오르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제가 원하는 데에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너 내가 아들이랑 연 끊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니? 내가 아예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며느리가 이렇게 매정해서 되겠어? 아무리 제 시어머니고 왕래가 잦다고 해도 돈은 돈이에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됐다. 자존심 다 굽히고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냐? 실제로 만났음 난 이 앞에서 무릎도 꿇었어. 그 정도로 절박하게 부탁하는 걸 넌 무시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전 애기 낳을 생각도 있고 그러려면 모아둬야 하잖아요. 에라이, 며느리가 아니라 싹바가지를 키웠네. 다신 너한테 부탁하다 봐라. 여보, 우리 식기세척기 하나 살까? TV 보니까 식기세척기 요즘 잘 나오더라. 넣기만 해도 싹 깔끔하게 씻겨지던데? 식기세척기? 그냥 손으로 설거지하면 안 돼? 귀찮잖아. 여보도 나도 둘 다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어느 세월에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 아, 그치. 스타일러도 사면 좋겠다. 우리 결혼할 때 여보가 얘기했었잖아. 하나 두면 좋겠다고. 이제 슬슬 미세먼지도 많아질 텐데 의류 좀 깨끗하게 입어야 하지 않겠어? 시국이기도 하고. 스타일러는 얼마인데? 잠시만. 100만 원 안팎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은 어때? 아, 이게 갑자기 사려니까 좀... 왜? 우리 저축해놓은 돈 있잖아. 그게... 뭔데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엄마가 하도 죽는 소리를 해서... 설마 주식 투자하시라고 다 갖다 줬다는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맞아. 엄마가 원금 상환하는 대로 갚으신 데서 나한테도 그 말 하셨어. 근데 그게 어디 쉽니? 답답하. 현실을 좀 봐. 어머니가 솔직히 주식을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뭘 믿고 그렇게 돈을 덜컥 맡겨? 아니, 사실 우리 엄마가 재밌어 하시길래 주식 하시기 전에는 좀 우울감도 있으셨고 그랬거든. 이렇게 활기 도는 거 처음 봐서 좀 드렸는데. 야, 넌 내 생각은 안 해? 우리 애도 낳아야 돼. 너 가장이야. 정신 차려. 엄마가 즐거워하신다는 이유로 벌어둔 돈을 납죽 갖다 바치는 게 어딨냐? 내가 장담하는데 어머님 절대 돈 안 돌려주실 거야. 주식으로 버는 게 있어야 돌려주시든 말든 하지. 어머니가 사셨다는 그 땡땡택 전망 좋다고 그러시지 않았어? 지금 그래프 보고 와봐. 아, 좀 심하네. 내가 이런 얘기 서로 불편해질까 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어디서 대충 정보만 주워 들으시거나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아무거나 매수하시는 것 같아. 뒷걸음질로 소가 쥐 잡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 있겠지만 그것도 며칠 전에 2만 원 번 게 전부일 것 같다. 아, 진짜. 나도 안 이러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돈 안 주면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하고 진짜 접신물에 코 박고 저 세상 갈 거라는 소리도 서슴없이 하시고 저번에는 나 재택하던 날 엄마 찾아오셔가지고 나 중내하고 베란다 문 열고 소리까지 지르더라니까. 나 없는 새에 진짜 여보한테 별의 별거 다 해보시고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구나. 참나.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주식 못하게 하고 돈도 빨리 돌려받아. 그래야겠다. 여보, 얘들아. 나 좀 한 번만 도와다오. 너 뭐야? 엄마, 돈 빌려달라는 얘기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드려요. 저도 이제 돈 없어요. 소신이한테도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우리 이제 애기 준비할 거예요. 뭐? 아들, 너 엄마 주식하라고 돈 줬어? 그렇게 많은 돈 아니야. 그냥 원금 상환하면 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푼만 빌렸어, 몇 푼만. 뭐야? 아들 손 벌려놓고 지금도 며느리한테도 달라는 거야? 어머니, 또 얼마를 잃으신 거예요? 소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돌려주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솔직히 그때 어머니한테 드린 돈 적지 않아서 빨리 받았으면 싶은데요. 얼마나 빌려드린 거야? 8천 정도. 뭐? 저렇게 빌려놓고 또 빌려달라고 하는 거면 당신 주식에 바로 손 떼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찬양하던 땡땡택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래? 찾아보고 올게요. 아니야. 찾아보지 마. 일단 땡땡택은 완전 휴지 조각 됐네요. 넌 시어머니가 찾아보지 말라는데 그걸 굳이 찾아내서 망신을 주니? 왜 애먼 며느리한테 그래? 당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해놓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도와줘. 당신 퇴직금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이 사람아, 손댈 걸 손대야지. 그걸로 우리 장사 시작하려던 거 잊었어?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내 주식 휴지 조각 된 거 알면 다른 종목에 들어가게 해줘야지. 돈 불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잖아. 지금 다른 종목 좋은 거 봐놨단 말이야. 제발 우리 집 재산 털어먹는 짓 좀 그만해. 지금 돈을 모으긴커녕 계속 까먹고 있잖아. 수준이 돈부터 어서 갚고 이제 주식 손 떼. 당신 지금 하는 짓이 도박이랑 다를 게 뭐야? 그래 엄마. 그래도 엄마라고 8천 빌려드린 거 계속 없는 돈이다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상반기 지나기 전까지는 주셔야겠어요.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알았어. 준다고. 누가 안 준다고 했어? 그리고 여보만큼은 나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편이 이래? 남편이란 소리 하지도 마.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으니까. 난 내 아들이 우선이고 아들 돈을 8천씩이나 날려먹고도 정신 못 차리는 너 같은 엄마는 엄마 취급도 해주면 안 돼. 내 아들 돈이나 내놔. 주식을 끊든 나랑 관계를 끊든 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여보, 정말 1억이야?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한테 이혼을 당하셨어요. 남편 돈 8천은 결국 돌려받지 못해서 시아버지가 메꿔주셨고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수백 번 말해줘도 정신 못 차리는데 알아서 더 망하게 냅둬야죠. 엄마 연락 받았지?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이 입양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 말이지? 맞아.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 그런데 좀 자신이 없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인 거야? 그냥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입양하는 거 자체가 싫은 거 아니야? 요즘 입양이 흠도 아니고 그냥 아이 한 명 데려다 기르는 건데 뭐가 문제야? 입양을 싫어하는 거라니. 나도 가능하다면 하고 싶어. 단지 신중할 뿐이야.
정말 그냥 입양하면 될걸. 당신도 정말 답답하다. 몇 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는데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먼저 얘기를 꺼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무슨 의미야? 꼭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내 탓인 것처럼 말한다? 그럼 당신 탓이지. 병원에선 내 탓 아니라잖아. 그럼 내 탓이래? 나도 병원에서 검사 받아봤어. 몸에는 아무 문제 없다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피임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가 관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도 문제가 없다 하면 원인이 그거밖에 더 있어? 내가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 말 잘했다. 애 가진다고 일 그만둬 놓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보기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지?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양 얘기 꺼내신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한 거 맞아? 일단 집에 와서 다시 얘기해. 아가, 생각 좀 했니? 저도 아이를 너무 원하고 어머니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데요. 그래, 너가 생각해도 하는 게 좋겠지? 아니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바람씨 하는 말 들어보니 더더욱 안 되겠네요. 바람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라. 그러고 싶었지만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니, 뭐가 걱정된다고 그러냐? 애 못 갖는 애한테 떡하니 애를 가져다 주겠다는데 감사히 생각해야지. 애를 가져다 주시겠다고요? 그래, 너만 알겠다고 하면 바로 오지. 입양 절차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겠다는 애가 있으니 그냥 데려오면 되지 않겠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이를 주겠다고 했다고요? 아니, 아이를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요즘 입양을 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니?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다.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 내가 봐둔 아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봐둔 아이요? 봐둔 아이가 있으시다고요? 어머님? 그래, 봐둔 아이가 있다. 그놈 참 예쁘더라. 딱 데려와서 손주 삼으면 좋겠어. 그래요?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이 봐둔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는 게 좋은 방법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요. 어떤 아이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궁금한걸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예뻐. 너가 드디어 예쁜 짓을 하는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시니 제가 더 즐겁네요.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그냥 아이가 예쁜 것도 아니다. 다른 집 피가 섞인 것도 아니니 얼마나 좋으냐. 다른 집 피요? 어머니, 피가 안 섞이다뇨. 입양하면 유전적으로 남남인데 피가 안 섞였다뇨. 그게 어머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지금. 나는 잘 모르겠다. 이제 바람이랑 얘기하렴. 생각 정리 좀 하고 단톡 만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나의 어머니까지. 나 일하는 중이야. 바빠. 어머니는 데려올 아이를 이미 정해주셨고 그 아이는 다른 집 피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이야? 글쎄, 다른 집 피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집 피라는 게 아닐까? 당신이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대체 누구의 피를 이은 거야? 결혼하기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 피를 이은 아인 건가? 엄마,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머님,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누구 피예요? 너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버르장머리야? 내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싫으면 당신이라도 대답해봐. 그 아이 누구 아이인데? 너 진짜 끈질기다. 그래, 내 자식이다. 예전에 바람 폈고 상대 여자가 애 나온 지 몇 년이 지나서야 데려왔다. 됐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외도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라는 말을 해? 내가 내 자식이 있었으면 데려오겠어? 애도 못 낳으면서 밥이나 축내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그냥 입양해서 키우는 거라면 100번 고민할 생각 있었어.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내가 이혼하자고 못할 것 같아? 이혼? 야, 이혼? 너가 퍽이나 이혼할 수 있겠다? 너 지금 이혼해서 집 나가면 다니던 회사가 받아줄 것 같아? 너 같은 아줌마 받아줄 곳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워. 그래, 바람이 말처럼 너 새끼다 생각하고 키워라. 진짜 볼수록 모자가 쌍으로 가관이다. 너나 어머니나 뭔가 잊은 것 같은데 너 나랑 이혼하면 친정오빠가 빌려준 사업자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 보니까 까먹었네. 넌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너가 하자는 대로 빌빌거린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나는 최소한 부부로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 그럴 필요도 없었구나. 후폭풍은 알아서 감당해라. 그럼 수고.
순영아, 엄마가 입을 잘못 놀려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제발 전화 좀 받아주라, 순영아. 아니, 전화 좀 받으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남겼는데 아직도 이래?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애 아니잖아. 제발 한 번만 전화 통화하자.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순영아, 이젠 정말 너가 걱정돼서 그래. 어디에 있는 건지 연락이라도 남겨주면 안 되니? 야, 이 씨발, 너 뭐냐? 이거 다 뭐냐고? 빨리 전화 받아라.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지? 알고 이러는 거지? 순영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너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 뭐야, 놀래라. 언제 이렇게 카톡을 많이 했어? 끈질기게도 해놨네. 순영아, 답장해줘서 고마워. 나 정말 너를 잃을까 봐 너무나도 무서웠어. 지랄 쌈바를 쳐라. 카톡으로 사과했다가 회유했다가 욕했다가 다시 사과했다가 이러고 있는 걸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날 잃을까 봐 두려웠다는 말을 내가 믿어야 돼? 믿든 말든 너를 향한 내 진심은 변하지 않아. 아직 빨간 딱지 부족하냐? 너가 당당하게 외도 고백하고 외도로 낳은 아이를 키우게 하려고 한 거 싹 다 캡처해서 오빠랑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어. 아니, 너는 나랑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버리는 건 좀 그렇잖아. 그리고 사업 자금은 빌려준 거고 갚을 날도 아직 안 됐는데 압류를 걸면 어떡해? 너 진짜 멍청이냐? 돈 갚을 날은 예전에 이미 지났어. 그거 알면서도 기다려준 거고. 정말 미안해, 순영아.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나가 뒤지면 될 듯. 그래, 내가 애들 안 데려올게. 안 데려오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와, 그냥 나가 뒤지라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뭐? 애를 안 데려와? 지 살 길 막히니까 지 새끼도 버리는 인간이랑 내가 잘도 살았다. 너 같은 인간 애를 안 가진 게 정말로 다행이다. 오빠한테 빌린 12억은 당장 다음 달에 갚아. 안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너. 뭐? 다음 달? 그래, 네 통장 사정 뻔히 아는 내가 보기엔 사채라도 써야 할 것 같네. 알아서 잘해. 제발 그러지 마. 나 지금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어. 그 12억 다 어디 갔다니? 그 여러 명의 불륜녀와 놀고 먹는 데 쓰셨지. 너가 한 개짓거리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니까 바로 너 뒷조사 해주시더라. 그동안 만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던데? 아니야, 순영아. 그거 다 모함이야.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 12억으로 외제차도 뽑고 술값도 펑펑 써보고 아주 달달했겠어. 이렇게 갚으라고 할 줄도 몰랐던 거겠지 뭐. 알아서 잘 해봐라. 수고하고. 순영아, 제발! 외도의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전 안전하게 이혼을 했고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쓰레기는 파산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제 오빠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 아마 그놈이 죽기 직전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 같네요. 외도로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니 저와 이혼하고 키워줄 사람이 없자 데려오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 해요. 진짜 쓰레기죠? 그런데 불륜녀가 이젠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아이만 두고 도망쳤고 이젠 홀아비로 아이 건사하랴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선 피눈물 난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우쳤으면 좋겠네요. 여보, 이따 병실 왔을 때 나 자고 있으면 베개 밑에 손 넣어봐. 왜? 무슨 이벤트 준비해놨어? 유언장을 좀 써봤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를 해놔야겠더라고. 당신 올 때까지 깨어있고 싶은데 알잖아. 요즘 내 컨디션이 워낙 말이 아니라서 나도 모르게 잠드는 거. 갑자기 왜 또 약한 소리를 해. 당신 완쾌할 수 있어. 그렇게 되도록 내가 어떻게든 도울 거야. 여보, 나 수발 드느라 고생하는 거 보고 있는 내 마음도 편치 않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이젠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대. 더 치료해봤자 며칠 더 연명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래, 기적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냐고. 겪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단어일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나랑 좀만 더 힘내서 이겨보자.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여보, 진짜
약한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나 더 안 아픈 세상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해봐, 그냥. 이기적인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당신 어떻게든 몇 개월이라도 더 살게 할 거야. 여보야말로 어떻게 놔두고 어디 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 남편 된 이상 숨 다할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줘야 해. 어딜 가려고 그래? 여보, 또 카톡으로 화낸다. 여보 지금 울면서 톡하고 있지? 알면 나한테 그런 서운한 말 그만해. 병실 가자마자 진짜 진심으로 화낼 거야. 미안. 그래도 나 만약에 자고 있으면 유언장 꺼내서 봐. 됐어. 안 볼 거야. 나 도착하면 꽉 안아주기나 해. 에휴, 저 고집. 알았어, 여보. 얼른 와. 보고 싶다. 쉬고 있어? 발인까지 다 마쳤어요. 수고했다. 제사도 끝났는데 재산 얘기마저 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언니. 저도 곧 시집 가야 해서 돈 필요해요. 진심이세요? 요절 씨 보낸 지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제 속은 아직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세요, 두 분 다? 우리는 어떡하니 그럼? 그리고 가슴 썩어 문드러진다고 재산 안 나눌 거야? 아휴,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절 씨 장례 치르는 동안 조문객들 한 번을 안 받으시고 3일 내내 밖에서 보험사에 몇 번이고 전화하셨으면 됐잖아요. 어머님 피 섞인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이 몇 년을 아프다 죽었다고요. 그래, 죽었어. 죽었으니까 이런 논이라도 하는 거 아니니? 그래요, 언니. 누가 모르나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말은 몸 상태 안 좋아서 해롱해롱하고 자기 딸내미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와중에도 왜 그렇게 제 손에 유언장을 쥐어주려고 했는지 잘 알겠네요. 두 분 다 요절 씨 마지막 가는 길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아세요? 너도 진짜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니? 그런다고 그 뼈가루가 다 붙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니? 이미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들끼리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언니 집 가서 봐도 돼요? 두 분 다 장례식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병실에도 잘 안 오셨어요. 다른 집 아내들이 독박 육아하는 것처럼 저 혼자서 독박 수발한 거 아세요? 양심이 있다면 재산 얘기 하지 마세요. 언니, 진짜 점점 말 막하네요. 그런 식으로 가족들 다 적으로 만들면 좋아요? 나 좋으려고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이 그런데요. 유언장에 제 이름뿐이었고 두 분 이름 없어요.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세요. 법적으로도 제가 요절 씨 재산 나누어 줄 필요도 없고요. 이게 어디서 구라를 쳐? 너 진짜 법정 싸움까지 가고 싶은 거야? 요절 씨 유언장 보내드리죠. 네가 그러고도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돈을 그렇게 가로채고도? 그럼 어쩌실 건데요?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남편 따라가고 싶게 만들 때까지 괴롭혀야지. 그게 누구 돈인데 지금 네가 다 가져갈 생각을 해? 결혼해서 몇 년이나 살았니? 5년이면 찰나야 2년아. 지금 이거 협박인 거 아시죠? 네, 계속 그렇게 협박해 보세요. 상습성 인정되면 실형도 살 텐데. 치사하게 법 갖고 걸고 넘어져요? 진짜 돈 오지게 밝히네. 내가 다른 데 쓴다고 그랬어요? 결혼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더러워서 진짜.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서라도 저거 상대 안 하고 말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욕심 갖고 살다가 뒤지는 거야. 악담하시네요. 차단하겠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은 딸 키우는 데 쓸게요. 당신네들도 끝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내 남편이 안쓰럽네요. 뭐라고요? 당신네들이라고 했어 지금? 언니, 지금 선 넘으신 거예요. 사과해요, 얼른. 사과하라니까요. 진짜 차단했어? 야, 이 미친년아! 사과하라고! 알콩 씨, 저번에 제가 했던 고백 답 언제 들을 수 있어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고백하고 2주나 지났어요. 알콩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알콩 씨 준비될 때까지 언제고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연락도 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려니까 너무 안달이 나서요. 저도 사실 많이 혼란스러워요. 달콩 씨가 싫은 건 절대 아니에요. 안 그랬음 달콩 씨랑 6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알아요. 알콩 씨가 저와의 관계를 조심스러워한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었고 결혼은 둘의 마음이 맞아서 하는 것이니 제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답을 빨리 듣고 싶다는 마음이지만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다면 전 몇 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달콩 씨한테 돌싱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달콩 씨 딸을 제 딸처럼 키우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었네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암이었어요. 아기 낳으면 3년 동안 둘 다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기 돌보는 데만 충실해보자고 하면서 그렇게 둘 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던 일이 워낙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서 그런지 금방 몸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보약이나 다려줬었는데 제가 많이 미련했어요. 그건 알콩 씨 잘못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알죠. 아는데 다 제 잘못 같아요. 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어떻게 검진 한번 받으러 갈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후회만 자꾸 들어요. 남편이 아프고부터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정말 소 닭 보듯 하면서 병문안도 안 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 아픈 거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가족 간의 불화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3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제가 죄인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알콩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알콩 씨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알콩 씨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알콩 씨, 저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무슨 이유에서건 한 번 갔다 온 여자는 흠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달콩 씨처럼 저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고민되는 거예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언제까지고 신중해야죠.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애처럼 보챈 것 같네요. 좀 더 오래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오늘 외근 나간다고 했죠? 차 운전 조심하고요. 또 연락할게요. 그래요. 알콩 씨도 좋은 하루 보내요. 천년의 사랑인 것처럼 온갖 폼 다 잡더니 오빠랑 사별하고 1000일도 안 지났는데 재혼을 다 하시네. 행복해요? 제 핸드폰 번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전현 완전 혼자서 고상한 척이란 척은 다 하지 않았니? 내 말이 그냥 우리 오빠 돈이 탐나서 그런 거였나 보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딱 그 짝이네. 그래요. 그런 걸로 치세요 그냥. 또 무슨 일로 이렇게 3년 만에 단톡까지 초대하셔서 괴롭히시는 건가요? 너 새로 시집 가는 거 우리한테도 배신인 거 알지? 내 아들 재산에 사망보험금까지 다 꿀꺽 해놓고 아니라고 내빼지는 마라. 그게 왜 배신이죠? 어이없네요. 벌써 내빼네? 엄마, 저 여자 진짜 노영심이다. 아이 그러게나 말이다. 저런 걸 보고 인두겁을 썼다고 하는 거구나. 요점만 말씀해보세요. 비꼬지 말고. 다른 사람 집 사람 되는 마당에 내 아들 돈 계속 품고 있을 거 아니지?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하녀들도 매장했어. 시대 잘 타고 나서 매장 안 당한 걸 감지덕지할 줄 알아야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려거든. 내 아들 돈 다 안 해놓고 아니면 시집을 가지 마. 양심이 있으면.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두 분 볼 때마다 제대로 느끼는 거 아세요? 요절 씨가 병상에 누워서 두 분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시죠? 아들 아프니까 바로 짐짝처럼 여기고 아주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셨잖아요. 매번 저한테 의사가 남편 몇 개월 살 수 있다고 말했는지 물어보시고 그래놓고 지금 재산 내놓으라는 말이 나오세요? 어쩜 그렇게 몰상식하세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답이야? 그래서 네가 우리 오빠 키우는데 뭐 보태줬어? 오빠 결혼까지 한 것도 부모님이 잘 키워준 덕이지. 결혼이 무슨 벼슬이라고. 그래요. 요절씨 다 크고 만났으니까 키우는데 보태준 건 없어요. 근데 마지막 가는 길은 저 혼자 동행해준 거 아세요? 병이 점점 자기를 집어삼키는 것 같다고 두려워할 때 끝까지 손잡아준 게 저였어요. 아파하는 요절씨 볼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 말곤 없어서 저도 얼마나 절망했다고요. 요절씨 그렇게 되도록 한 번을 안 들여다보셨던 거 생각하면 재산 내어드리면 안 될 것 같네요. 요절씨 생각해서라도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오빠 핑계 대는 거야 지금? 애 키우는 게 걱정이면 우리가 키울게. 돈만 좀 떼달라고. 그게 어려워? 무슨 말을 하셔도 제 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제 딸 제가 키웁니다.
재산 나눠 갖겠다는 이유로 제 딸 재물처럼 주고받지 않을 거예요. 전이 언니 끝까지! 알콩 씨, 방금 경찰분께서 그러는데 전 남편분 재산 안 나눠줘도 되는 건 물론이고 전 시댁 식구들 다 협박죄로 벌금 물게 될 거래요. 알콩 씨 화장실 간 사이에 경찰분들 대화하는 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한시름 놓겠네요. 달콩 씨랑 찍은 웨딩화보 프사로 올려놓자마자 얼마나 물어뜯는지. 정말 힘들었는데 잘 됐어요. 뭘요? 알콩 씨랑 같이 살 수 있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아, 그리고 지인한테 전해들었는데 신우가 왜 기를 쓰고 남편 재산을 탐내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무슨 이유가 있었대요? 그때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건 저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한 거였고요.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위자료를 몇 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가 봐요. 에이그, 진짜 진상은 한 가지만 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가지가지 다 하네요. 마음씨 착한 알콩 씨한테 왜 그런 날파리만도 못한 사람들이 붙어 있었는지. 아무튼 이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저하고 맨날 웃으면서 살아요. 네, 고마워요. 달콩 씨 아니었으면 계속 우울하게 살았을 텐데 덕분에 시궁창에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기분이다. 우리 딸 하원 시간 되기 전에 드라이브나 한번 할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좋죠. 얼른 가요. 끝까지 머저리 같았던 옛날 시댁은 완전히 손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좋은 시댁 식구들과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래서 사람 인연이 다 따로 있다고 그러는가 봐요. 달콩 씨는 저보다 우리 딸 혹시라도 눈치 볼까봐 친아빠보다 더 신경 써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하늘에 있는 요절 씨가 절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우리 딸 정말 잘 키우면 그래도 절 이해해줄 거라 생각해요.